네, 방금 소개해받은 임팩티브 AI의 유태원 이사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에 간략한 목차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업의 지금 SCM 페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지컬 사이드 쪽에 물류나 유통과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기한다고 친다면, 즉,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좀 치중화되어 있던 비정형화 데이터, 즉, 시장 외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보다 첨가가 된다면 보다 SCM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핸스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과거와 좀 다르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공급망 쪽에서 개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과연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엣지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저희 쪽에 딥플로우라는 그런 AI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의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블랙스완, 즉 LLM을 통한 블랙스완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향후 여기 계신 모든 인더스트리를 아마 공히 적용 가능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중국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국의 어떤 싼 임금을 통해서 인가공하고 난 다음에 조립 제품을 해서 미국을 수출하는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공급망 체인이 둘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작년도 11월 때 재선에 당선된 이후에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체인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쪽을 하는 공급망 체인이 양분화가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과거에 어떤 종기적 신념처럼 갖고 계셨던 공급망 체인 자체가 다시 재정립되는 첫 번째 해가 사실 올해입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공급망과 유통구조와 그걸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러우 전쟁의 장기와 공급차질, 미국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대외 요인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원자재, 원부자재 어떤 기업의 제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자재를 비교해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각각의 개별의 원자재나 원부자재가 인더스트리별로 또 공급망에 대한 공세와 또 유통 구조에 따라서 이제는 개별화가 점차 심해졌다.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상황이 더욱더 발견된 건이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환경이 더 크게 부각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크게 시장에서 크게 감지하지 못했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건이 이제는 개별적인 제조업체나 물류나 유통망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떤 경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정학적, 요즘에는 지정학적인 말보다 지경합적인 리스크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단순하게 전쟁이나 분쟁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것도 지경학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 재난, 공급 이슈가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락할 수 있는 요인까지 작용을 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차질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건도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 향후에 이와 같은 AI와 같은 것이 니즈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타 금융적인 측면, 아무래도 자금적인 플로어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한 발생 경로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 인터벌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인 우리 실제 기업체에 임팩트가 미치는 그 속도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빨리 전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원소재, 원부자재에서 공급망의 최종 제품까지 가는 어떤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철광석을 통해서 조선용 후판을 만들고, 전기등을 통해서 불이 케이블선을 만들고, 또 나프타를 통해서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자재와 최종 제품 간의 상관관계가 보시는 것처럼 서로 상관관계 서로 이제 어긋나는, 즉 디코릴레이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원자재가 당연히 올랐으니까 제품 단위에 영향이 미치겠지 또는 반대이겠지라고 했던 건이 그렇지 않는 발생이 됐다. 왜? 바로 앞서 보셨던 대외적인 환경 이슈 때문에 미처 제품단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시장에 먼저 임팩트가 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AI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미 신문지상에 그 언론상에 이와 같은 수요라든지 어떤 재고 각 기업체들이 갖고 계시는 재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엔 재고입니다. 내가 대외적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물류를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런 건 조절을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핸들링 가능한 거는 결국은 재고적인 측면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에서 다양한 어떤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크게 저희가 컨설팅했었던 기업체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일단 재고라는 게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약간 암묵적인, 즉 담당자 선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난리지가 어떤 암묵지처럼 머릿속에만 있지 사실 그게 표현해서 시스템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입증된 면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머신러닝과 같은 어떤 IT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지만 개발적인 기업체 입장에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일단 뭐니 해도 이와 같은 재고관리 시스템이나 진단을 하려면 굉장히 컨설팅 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현실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닥치는 큰 문제점이다, 큰 한계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경험치나 직관에 의한 암묵지에 의한 수요 예측과 단순하게 예년 대비 전년 대비 이동평균선에서 가늠을 했었던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디플로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아마 내부적인 출고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재고량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계신 모든 기업체들의 각자 마이닝, 또 축적하고 계실 겁니다.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인사이트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거를 위에 상급자라든지 동료 때는 관련된 부서와 공유해서 보다 효과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겠죠. 결국에는 그런 것을 저희 같은 어떤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이나 이따 적정한 생산량을 도출하거나 재고 수준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건입니다. 크게 저희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품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 즉 제품의 판매량이나 출고량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은 영업 직원들 분들이나 이제 판매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노하우나 거래처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디케이션이겠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보다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원자재 부분도 위쪽은 디맨더 쪽이라고 친다면 아래쪽은 약간 서플라이어 쪽에 관련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원소재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대한 예측도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예측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일단 수요 예측적인 측면만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객사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그 출고량이라든지 생산량, 내지는 날짜, 어떤 제품의 특성을 사실은 저희 같은 AI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 같은 도메인 지식을 이쪽 데이터에 분석할 수 있는 난리지에 저희가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학습 모델로 오랜 기간 숙련되어 있는 알파 전략이라든지 그런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딥러닝 같은 그런 모형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형이 저희가 전체 크게 모듈로서는 한 220개 정도, 각 그 섹터별로는 한 3,000여 개 가지의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시계열 모형, 아리마, 윈터스, 분해, 재고 모형, 계절성 모형, 최근에 딥러닝 방식까지. 그러면은 각각의 예측 모형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
막상 그 지나고 나면 그 전망이 맞는지 틀린지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각 모듈별로 전부 다 스코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적의 정확성이 맞는 모델을 예를 들어서 뭐 탑5를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전망치 예측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단 여기서 문제가 있겠죠. 과거에 뭐 이창호하고 알파고가 서로 바둑으로 게임했지만 왜 이겼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LMM 기능이라든지 GPT 같은 그런 기능이 발전해서 이와 같이 익스플레이너블한 이와 같이 예측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측치가 나왔는지까지도 설명형을 가질 수 있게끔은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측 성능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아마 국내 통해서 특히 수요 예측에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수요 예측에 대한 가장 라이센스와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관련돼서는 해당 데이터와 정보를 가장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적 우위를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각 인더스트리별로 해당 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사입니다. 제약사 특징은 제약의 약품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일정 기간 보정 기간도 있고 이 해당되는 내용은 최근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했었던 컨설팅한 경험치가 이미 뉴스상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는 AI 도입하기 전에는 보통 예측에 대한 정확도, 즉 출고량이라든지 각 제약 제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있겠죠. 사실은 그에 대한 정확도가 채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 솔루션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된 사항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해당되는 업체는 일단 일반 의약품 OTC, 장외시장 판매량 예측을 위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ERP 솔루션에 저희 쪽 수요 예측에 대한 모델링을 통한 예측 가격을 이와 같이 제시를 합니다. 각각에 대한 그 제품별로 시즈널리한 어떤 계절성이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서 판매량 예측과 예측에 대한 외부 요인까지도 기여도 순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해당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급격한 어떤 질병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품절이나 또는 재고가 과잉으로 발생됐을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한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굉장히 과중했죠. 제품이 워낙에 많은데다가 일일이 그것을 창고 웨어하우스에서 넣다 뺐다 하면서 그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변수 자체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판매 패턴에 대한 것을 항시 자기가 기억을 해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재고를 바로 출고를 했어야 됐었고 모자라면 채워 넣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일단 저희가 6개월치 예측을 했었을 때 일단 대충 예측에 대한 향후 지금부터 6개월 후 가격의 판매량에 대한 예측률입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은 대략 그 품목에 따라 가장 상위 정확도가 가장 높은 품목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이상의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아까 해봤던 그 의약 제품은 그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가지 제품단이 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73%, 적중률이 좋은 거는 한 95% 정도 이상의 이와 같은 예측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치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달. 왜냐하면 어떤 계절적인 특장점에 있어서 최 1, 2개월 안에 모든 제약 제품이 판매를 했어야 되는, 결국엔 어느 정도는 또 재고량의 출고를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관련돼서는 이와 같이 정확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트렌드. 왜냐하면 뭐 당연히 겨울철 되면 감기 걸리니까 감기약 많이 팔릴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 활동이 많은 데는 뭐 상처나 그런 것이 연고가 많이 팔릴 것이고, 뭐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계절적 특징도 있지만 미처 어떤 나이대별, 또 연령대별,
또 지역별, 어떤 순환기별, 또 날씨 기후에 따라서 그 질병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수시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사질환, 근골격 계통, 감염질환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분류체계도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저희가 도메인을 받아서 분류체계에 따라서 그 약에 대한 판매에 대한 질병 트렌드도 예측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이와 같은 레코드는 결국에는 저희와 고객사 간에 계속적으로 히스토리카를 계속 누적해내면 낼수록 AI 자체가 그 기업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건인 거죠. 아, 이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약 제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지금 시즈널리하게는 이게 맞다라는 거니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판매에 대해서 향후 3개월 내 신제품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또 발병이 돼서 이와 유사했던 그런 제품을 가지고 또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도 갤럭시 1부터 계속 지금 갤럭시 폴드 7까지 나왔게 된다면 여태까지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또 어떤 트렌드라든지 또 초기 발생했었을 때 어느 정도 판매량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트 되는 건인 거죠. 그와 유사하게 만약에 해당 기업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제품을 새로 뭐 개발한다라든지 그러면 최초 시제품은 어느 정도 초판을 생산을 해야 판매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AI 예측의 전반적인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뭐 RNN이나 LSTM, TCM 같은 고급 시계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각의 그 인덱스 요인들을 갖고 모델링을 해서 최우수 모델을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기업체마다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모델링을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건이고요. 적용되는 기술은 관련된 저희가 한 600만 건 이상의 외부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뿐만 아니라 기후적인 부분 또는 미처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데이터 정보, 즉 각 고객사들마다 갖고 계시는 뭐 카운터파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유니크한 정보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물론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는 다 비밀 협약을 맺어서 제3자한테 배포하지 않는 건 당연히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건인 거고요. 이와 같은 외부 환경 데이터까지 뭐 아까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 데이터 600만 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거든요. 관련된 거라든지 뭐 산업 데이터라든지 기상 또 기타 파업 관련된 이와 같은 외생적인 변수까지도 감안을 해서 시장의 예측에 분석할 때 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학 5개 정도 의 피처 또한 최적화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예측에 대한 성능을 좀 더 인핸스된 계속적으로 그런 예측성은 모델을 한 번 만들었다 해서 그게 고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매월마다 리밸런스를 합니다. 예측을 하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매달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주간 타임으로도 예측을 제공을 합니다. 기업체에 따라서. 물론 기업체들마다 우리는 뭐 분기 단위로 계약해, 우리는 뭐 월별로 계약해에 따라서 그런 제공되는 예측에 대한 그 빈도도 저희가 조절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예측에 대한 원인별로도 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예측을 못하겠다. 지금 우리 쪽 실무 담당자들도 다 알아서 지금보다 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요건이 있겠죠. 뭐 아까 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리스크, 즉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치 블랙스완과 같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물론 그걸 저희가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시장에 급등락이 발생되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금방 돌아올 시장의 충격이냐 아니면 시장이 하나의 레벨업 또는 레벨 다운돼서 새로운 시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중요한 건입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급등락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이 향후에 경영계획이나
워스트나 베스트 시나리오를 구성하실 때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블랙스완, 즉 기업의 입장에서 우호적이냐 또는 비정상적이냐 것까지 판단하는 어떻게 저희가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배터리 업체였고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니켈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니켈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격이 급등락을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속된 말로 뉴스, 루머, 어떤 비정형화되어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싶다는 데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고객사와 어떤 카테고리적으로 어떤 니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류화 작업을 하고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합니다. 단 뉴스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소스에서 갖고 온 뉴스를 전제로 해서 수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왜? 이 뉴스가 진짜 해당되는 마켓에 영향을 미친 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분류체를 했습니다. 기업하면 일단 생산지 이슈, 소비지 이슈, 도메인 및 기타 거시경제 이슈를 각 카테고리별로 고객사와 같이 분류를 잡았습니다. 관련된 주요한 키워드, 전쟁이나 재해, 정책 규제에 대해서 생산지와 소비지, 도메인 및 거시경제에 관련된 해당 니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전부 다 잡아낸 거죠. 일단 도출해낸 거죠. 그것을 갖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뉴스를 수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각각에 있는 해외에 있는 로이터나 블룸버그, CNN 뉴스에 나와 있었던 것을 앞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산지, 재해, 러시아 같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걸로 카테고리를 분류했습니다. 왜? 요인은 그게 상승 요인인지 하락 요인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요인이 발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인이 해당 기업의 이게 상승에 해당되는 건인지 또 네거티브하게 발생된 것인지도 사실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체계를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코어링을 합니다. 즉 임팩트 스코어를 통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산식에 따라서 스코어링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만큼 빈도수가 많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단순히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키워드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센텐스 상에 이게 파저티브한 건지 네거티브한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 어느 정도 영향도와 그 다음에 발생된 빈도에 대한 시점을 갖고 이와 같은 스코어링 작업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1단계에서 총 5단계까지 이와 같은 LMM 모델링을 진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관련된 뉴스를 저거 스코어링하고 날짜별로 어느 정도 분쟁에 대한 발생 빈도수를 전부 다 계산해서 테이블화한 사항이고요. 더 스코어링한 작업까지 마친 표입니다. 결국에는 위가 니켈 가격입니다. 아래가 블랙스완 인덱스 지수로 저희가 만든 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에 대한 어떤 임팩트,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블랙스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급등락,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 이와 같은 니켈과 같은 시장이 비단 이거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분께서 직간접으로 아마 지금 접하신 마켓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결국에는 그 같은 가격도 처음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가격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LMM까지 본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LMM이 발생될 수 있는 블랙스완 같은 버블리 같은 발생 요것만 끄집어내서 과거 30년 동안 보면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저희가 모집군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또 같은 버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게 진짜 버블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레벨업이 된 새로운 시장 가격 레벨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도메인 지식을 더 충분하게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요거는 이제 전쟁,
전쟁, 분쟁에 관련된 LLM 인덱스 사항인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그 LLM 그 블랙스완 지수를 제가 산출한 건이고, 요거는 이제 니켈 또 스테인리스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것도 이와 같은 LLM 블랙스완 지수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코릴레이션 어느 정도 신호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보시던 것처럼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데이터는 총 365주를 제가 총 검토했었던 건인 거고요. 이쪽은 데이터 세팅적 된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이 아래쪽 보면 LSTM이 이제 그 딥러닝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했던 건이고, 여기 보면 LMM 변수 X, 즉 이거는 블랙스완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정확도고, 요거는 블랙스완을 적용했었을 때의 정확도입니다. 즉 대략 한 3% 정도 보다 정확도가 좀 더 인핸스가 됐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와 같은 그 액추얼 프렉션이나 예측에 대한 것도 보다 그 상관성이나 모델링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부분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어떤 오차이라든지 정확도가 오히려 그와 같은 블랙스완 지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어떤 데이터나 회사의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수요, 재고, 또 원자재까지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까지 이제 보셨다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외생적 변수가 우리 지속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이런 전체적인 공급망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공급망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어떤 종기적 신념처럼 무조건 이렇게 갈 거야. 올해는 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라는 거에서는 이제 저의 컨트롤은 이제 많이 벗어난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뒤는 뭐 저희 회사 소개고요. 관련돼서는 어쨌든 경비 절감이나 어떤 각종 전망 모델에 대한 각종 모델링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